반갑습니다. 김영민TV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한동훈이 주제인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의 서병수, 그의 동생 서범수를 사무총장에 앉힌 것 이어서 정책위의장의 정점식 사퇴를 압박하면서 새로 앉힌 사람은 김상훈 의원입니다. 한동훈 지도부가 당 3역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선동 그리고 과대 광고 정책을 막아내려고 하면 정무 감각을 좀 더 키워야 하죠. 전략회의뿐만 아니라 여의도 연구원을 막강하게 키워서 예전의 영광을 찾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의 탈계파 그리고 어정쩡한 중도 행보가 국민의힘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원들의 선택은 한동훈의 리더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 중에서 심각한 검증이 필요한 한동훈의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한동훈의 자녀 알렉스 한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도움을 받고 대학에 전공한 것이 아닌가. 저는 한동훈의 자녀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대고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한동훈의 자녀 알렉스 한은 지금 현재 MIT 1학년을 마쳤습니다. MIT는 전공별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신입생 전원을 다 무전공으로 선발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도 똑같이 하죠. 그 다음에 1학년을 마치고 통과가 돼서 전공 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에게 2학년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 말은 알렉스 한이, 한동훈의 자녀 알렉스 한이 미국 대사관에서 무전공 학생으로 비자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알렉스 한과 비교하면 이준석의 수강 난이도는 하버드 평생 문화센터 교육 수준이라는 말이죠. MIT 대학교 1학년 전공 필수 수강 스케줄을 보면요, 생물학, 과학, 물리 1, 2, 미적분 1, 2를 필수로 수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처럼 하버드에서 1학년 때 교양 과목 6개 수강을 하면요, MIT에서는 2학년 퇴학을 당합니다. 이준석이 1학년 때 선택한 교양 과목을 보면요, 지도력, 정치, 글쓰기, 한국사, 글쓰기 2, 유전학 이런 거 공부하면서 하버드 대학을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알렉스 한이 1학년을 마치고 받은 성적을 보면요, 지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허위 스펙 여부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PA 2.0이면 완벽한 허위 스펙일 것이고, MIT 1학년을 마치면서 GPA, 그러니까 성적 자체가 4.0이면 진짜 알렉스 한의 그 11개의 허위 스펙 논란은 끝내버리는 본인 실력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 중간 어정쩡한 3.0대라고 하면요, 수강 과목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알렉스 한은 ACT 점수나 내신은 다른 MIT 지원자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쟁률 20대 1을 뚫으려면요, 그것을 넘어서는 과외 활동이 완벽히 필요하죠. 스펙이나 에세이 같은 것으로 당락을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편법으로 스펙 쌓기를 하고 논문을 대필이나 윤필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학력 비리 척결은 좌와 우가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회원들 영어 실력이 꽤나 뛰어납니다. 이준석의 허위 하버드 복수하기를 밝힌 데서 증명됐듯 조국당보다는 월등하니까 알렉스 한의 MIT 입학 스펙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었을 때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철통 방어를 해왔죠. 특히 알렉스 한동훈의 딸에 대해서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법이나 반칙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니고 제 딸이 운이 좋아 혜택을 받았다는 건 저희 가족도 이해하고 있다. 뭐 굉장히 말을 먹고 참기름 먹은 듯 하고 있는데 결국은 돈과 권력의 윤택함을 맛봤다라는 겁니다.
제 딸에게도 평생 봉사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다면서 제기된 의혹에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죠. 평생 봉사. 그래서 이제 알렉스 한에 대해서 허위 스펙 2만 시간의 봉사에 대해서 의혹을 밝혀라 하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2만 시간을 해석해보면요. 하루에 13시간 2,500일을 봉사를 해야 가능한 봉사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한겨레가 한동훈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한동훈의 자녀에 대해서 허위 스펙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2021년에 8월에 차별금지를 주제로 한 미술 전시를 열었는데 이 전시회는 진은정 변호사의 어머니 건물에서 유학전문미술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 또한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일반 국민들은 접근하기 굉장히 멀다라는 것이죠. 이 밖에도요, 2021년 하반기에 6개의 논문을 작성하고 4개의 저널에 게재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고1 때 10개의 영어 전자책을 출판하는 등 전문적인 입시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띄기도 합니다. 미술 전시회는요, 21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시회 포스터를 보면 주관사는 알렉스 한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며 협력사는 한동훈의 자녀가 다니던 유학 전문 학원이고 전시회에 참여한 학생들 또한 함께 학원에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학원은요, 입시 전문 학원은요, 해외 명문 미대 출신 작가들의 관리형 맞춤 교육, 미술 유학 명문으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일반 국민들은 조금 먼 당신이다 라는 거죠.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요, 진은정 변호사가 그 기획안을 미술 학원으로 보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과 다른 학원 친구들 몇몇을 모아서 전시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람객들은 학부모 그리고 학원 관계자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그들만의 잔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당시 과정은 영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알렉스 한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는데 요즘에 알렉스 한에 대해서 영상이 삭제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시회는요, 후원을 받았는데 그 후원 계정은 알렉스 한의 엄마 진은정 변호사 명의였다라는 거죠. 부모들이 모은 후원금을 한 복지관에 전달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완벽히 스펙 쌓기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2021년 11월에 미국의 한 지역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동훈의 자녀가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예술가들이 참여해온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차별금지 미술전 기획 개최했다. 전시 수익금 전부를 기부했다라고 영상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알렉스 한은요, 논문 작성에도 두각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하반기 때 6개의 단독 저자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중에 3개는요, 11월에, 2개는 12월에 작성을 했습니다. 약식 논문 하나 쓰는 것도 몇 달이 걸리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한 달에 3개를 했다라는 건 놀라울 따름인데요. 주제도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반독점법, 아버지가 한동훈이니까요. 국가채무, 코로나19, 분쟁 지역 교육 및 의료개혁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느낌이 나기는 하네요. 입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기 다른 주제로 2달 만에 논문을 여러 편 쓴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모든 논문에서 알렉스 한이 독립연구원이라는 칭호를 쓰며 단독 저자로 나선 점도 눈에 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렉스 한을 보면서 시간 지배자라는 말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시간을 지배하는 자라서 가능한 논문 작성이 아닐까 합니다. 출판 활동 또한 활발했는데요. 2020년, 2021년 1년 동안 영어 전자책 10권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는 자신과 자신의 단체 이름으로 한 달 동안 4권을 출판했는데요. 제목만 들어봐도 굉장히 먼 당신입니다. 기하학, 기초미적분학, 세포주기와 유사분열 등이 주제였습니다.
책에는요,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어린이 과학 시리즈나 코로나 팬데믹 관련 전기 간행물 등도 발간됐습니다. 공저자 명단에는요, 미술 전시에서 이름을 올렸던 이들도 일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스펙 품앗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알렉산의 이력을 검토한 한 입시 전문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 등은 에세이를 쓸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방과 후 활동의 경우 봉사활동이나 수상 이력은 10개에서 15개 정도 적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한 것 같다. 왜냐면 MIT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은 성적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굉장히 천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적을 뺀 나머지의 스펙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당락이 좌우되는 부분, 거기에 뭐 물량 공세를 했다라든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뭔가 특별한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 전시회에서 진은정의 어머니 건물에서 이제 전시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녀가 미술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 가입했던 봉사단체 소모임에서 여름복지시설 아동들의 예술 교육을 후원하기 위해서 자선 전시회를 열었다. 근데 그 전시회는 동양인 대상 차별, 소수자 연대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취지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했다. 설치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영상 촬영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당시 손녀의 공익활동 취지에 공감한 할머니의 승낙을 얻어 비어있던 공간을 일주일 정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런가 보다 싶지만 결정적으로 거짓이 하나가 있죠. 자발적으로 기획했다라고 하지만 미술학원의 입시 전문 미술학원에서는 그 기획안을 진은정 변호사가 보냈다라는 부분 서로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 미술이 있다라면 이 대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자본력이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전시 후원금은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했고 진은정 계좌로 모아 전액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이것도 스펙 쌓기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약탈적 학술지 논문 게재 의혹, 그러니까 저기 제3세계의 지식을 약탈했다. 거기에 논문 게재한 것을 이름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표절과 대필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제가 좌천됐을 때 시기라 교육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 조국도 그랬죠. 조국도 일이 바빠서 딸의 입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쓴 리포터 수준의 글이다. 대필했다고 인터뷰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 학교에 제출하지도 않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살짝 실망감을 주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엄마 찬스로 기업에서 노트북을 받아서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지적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딸 명의가 아닌 봉사단체 이름으로 기부했다면서 기업에서 폐기하려던 불용 노트북을 기부한 건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며 맞받아치기도 했었는데요.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을 한동훈 본인에게도 적용해서 반드시 부패와 타락 그리고 비리를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타당한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동훈의 입에 걸치는 공정, 국민 눈높이 그것이 모두에게 이해되고 적용되는 국민 눈높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